지금부터 ITQ 파워포인트 답안 작성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고요. 첫 시간이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수험자 유의사항과 답안 작성 요령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자 유의사항에 보시게 되면 답안 파일은 내 PC 아래 문서 아래 ITQ 폴더에 저장하시고 수험 번호 빼기 이름 형태로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조건은 MS 오피스 2021 버전 기준으로 조건이 설정되어 있는데요. 가로 안에 들어가 있는 조건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건 2016 버전으로 2016 버전의 조건이 설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021 버전으로 응시하시는 분들은 기본 조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답안 작성하는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슬라이드의 크기는 A4 용지로 설정하라 라고 되어 있고요. 슬라이드의 총 개수는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6장을 만드셔야 되겠고요. 또 중요한 게 2번부터 6번 슬라이드의 제목 도형과 하단 로고는 슬라이드 마스터를 이용해서 2번부터 6번까지는 똑같은 출력 형태로 동일하게 작성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슬라이드 1에는 생략하는 거고요. 이런 형태로 작성을 하시면 되겠고, 그림을 삽입하는 경우는 내 PC 아래 문서 아래 ITQ 아래 픽처 폴더 아래에 있는 그림을 이용하여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ITQ 파워포인트 시험을 작성할 때 제일 먼저 하실 일은요, 전체를 구성하는 일입니다. 전체 구성하는 거는 답안 파일에 들어가는 슬라이드 크기 및 순서를 지정을 하시는 건데요. 슬라이드 크기는 A4 용지로 지정하고 슬라이드 순서에 맞게 작성합니다. 슬라이드는 총 1번 슬라이드부터 6번 슬라이드까지 6장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6장으로 맞게 작성하시고 그리고 슬라이드 마스터를 작성하는 과정이에요. 이것이 총 60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먼저 슬라이드 크기 및 순서를 설정하는 과정을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파워포인트를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워포인트를 실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파워포인트 프로그램 창이 열리게 되는데 아까 문제에서 슬라이드 크기는 A4 용지로 한다고 했죠. 슬라이드 크기를 A4 용지로 설정하는 방법은 디자인 메뉴에서 오른쪽에 보시면 사용자정에 슬라이드 크기라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크기 메뉴를 눌러주시고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를 눌러줍니다. 슬라이드 크기 이 목록 창이 뜨게 되면 여기에서 A4로 설정하시고요. 그리고 방향은 가로 방향이에요. 되어 있으면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드에 이미지가 배치되어 때는요, 맞춤 확인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슬라이드 구성은 1쪽부터 6쪽까지 구성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1번 슬라이드를 선택했을 때 1번 슬라이드는 제목 레이아웃으로 설정되어 있어요. 왼쪽에 슬라이드 목록에서 1번 슬라이드 선택하시고 엔터를 5번 누릅니다. 엔터, 엔터, 엔터. 5번을 누르면 5장의 슬라이드가 추가가 되는데 이때 추가될 때는 오른쪽에 볼까요? 제목 박스와 컨텐츠 박스가 있는 레이아웃으로 추가가 되죠. 이렇게 추가해 두시고요. 또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왼쪽에 슬라이드 목록에다 마우스 포인터를 두고 컨트롤 키 누르고 있으면서 마우스 휠을 아래로 내려주시면 슬라이드 목록이 작게 뜨게 돼요. 이렇게 목록을 작게 띄워놔야지 좀 더 작게 볼까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슬라이드가 하나 추가가 되었는지 아니면 이게 추가되는 슬라이드가 더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슬라이드는 총 1쪽부터 6쪽까지 6장으로 구성되도록 하기 때문에 더 어떤 빈 화면들이 더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6장이 구성되도록 하시고 6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왼쪽 목록을 좀 작게 축소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슬라이드 마스터를 작성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슬라이드 마스터는 왜 작성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는데, 보세요. 슬라이드 이 부분에 보면 요 제목 부분과 하단의 로고와 페이지 번호가 들어간 이 부분을 보시면 이 부분이 슬라이드 3에도 똑같이 디자인되어 있고요. 그쵸? 또 슬라이드 4에도 똑같이 디자인되어 있어요. 마찬가지 5번, 6번 슬라이드도 똑같이 이 제목과 하단 로고와 페이지 번호가 똑같이 디자인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매 슬라이드에서 작성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거를 마스터에서 밑 그림을 그리고 디자인을 하고 그거를 2번부터 6번까지 똑같이 적용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하시는데 이때 조건이 있죠. 여기 보시면 슬라이드 마스터는 2번부터 6번까지 제목과 하단 로고 슬라이드 번호를 마스터를 이용해서 작성한다는 게 있고, 글꼴은 궁서 40포인트 흰색의 글꼴, 가운데 맞춤하고 도형은 선 없음을 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쵸? 이렇게 지정하고 하단 로고는 내 PC 아래, 문서 아래, ITQ 아래, 픽처 아래 로고 3을 이용해서 작성하는데, 그 로고의 배경 부분, 연보라색은 투명색으로 설정하라네요. 이 조건 내에서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 부분을 작성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이제 작성을 해 보도록 할게요. 파워포인트 창에서 마스터를 작성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위치도 중요해요. 지금 우리가 6번 슬라이드가 선택되어 있죠. 6번 슬라이드에는 지금 보시면 제목 박스와 컨텐츠 박스가 있는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으로 설정되어 있어요. 2번 슬라이드를 눌러도 제목 및 내용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3번, 4번, 5번, 6번 슬라이드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6번 슬라이드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 즉 제목 및 레이아웃이 있는 상태에서 슬라이드 마스터 보기를 설정하시게 되면 2번부터 6번까지 똑같은 레이아웃이기 때문에 같은 디자인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럼 마스터 설정하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보기 메뉴 누르시고요. 마스터 보기라는 그룹에서 슬라이드 마스터 메뉴를 누릅니다. 그러면 마스터 창이 열리게 돼요. 슬라이드 창과 구별되는 거 확인되시죠? 예, 마스터에는 마스터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슬라이드 마스터 메뉴가 있어요. 이해하셨죠? 여기서 중요한 거 왼쪽 목록에서요. 지금 우리가 아까 선택했던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 있죠? 그 레이아웃에 지금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아닌 다른 거 누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보시면 제목 및 내용으로 되어 있는 부분 요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마스터를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고 싶을 때는 상단 슬라이드 마스터 메뉴 탭을 눌렀을 때 마스터 보기 닫기라는 이 버튼이 있어요. 이걸 누르면 다시 슬라이드 상태로 나가요. 슬라이드 상태와 마스터 상태 구분 가능하신가요? 슬라이드 상태에서는 슬라이드라는 글자가 이게 편집창에 나타나지 않죠? 그럼 다시 마스터 작성하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 슬라이드가 선택된 상태에서 보기 메뉴에서 마스터 보기 그룹에 슬라이드 마스터를 눌러줍니다. 마스터 상태에 들어왔을 때 오른쪽에 편집창에 보시게 되면 위에 제목 박스, 밑에 내용 박스가 있는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 마스터 이렇게 되어 있으면 돼요. 혹시 이런 레이아웃이 아니라면 왼쪽에 수직 이동 목록을 눌러 찾아서 세 번째 있는 제목 및 내용 박스가 있는 이 레이아웃에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조건에 맞추어서 디자인을 해 보는데요.
우리가 마스터는 이 제목 박스를 넣어주고 하단에 로고하고 페이지 번호를 넣는 디자인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때 제목을 도형으로 넣어주는데요. 이때 중요한 건 여기 제가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 제목 박스가 이 점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제목 박스를 아래쪽 이만큼 남기고 도형을 그 위쪽으로 작성하셔야 돼요. 즉 제가 빨간 박스를 그려놨는데 제목 도형을 요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그 글자 라인에 맞추어서 도형을 넣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아래쪽에 있는 글박스를 나중에 선택해서 맨 위로 도형들 위로 올리기가 편합니다. 아셨죠? 그러면 도형을 이용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 메뉴 누르시고요. 도형을 누르시고 그리실 때는 아래쪽에 있는 도형을 먼저 그리는 거예요. 사각형에서 두 번째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선택하시고요. 그래서 요 라인에 맞춰야 되니까 용지 끝에서부터 그려졌네요. 그래서 드래그해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도형은 글자 아래쪽 라인에 맞춰주시면 돼요. 좀 모자르다 싶다, 두께가 좀 얇다 싶으면 조금 더 올려주셔도 되고요. 조건에 보게 되면 이 끝이 이렇게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거든요. 그래서 왼쪽 노란 모양 변경점을 드래그해서 이렇게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아까 윤곽선은 없음으로 한다라고 했죠. 여기 보면 도형 윤곽선이라고 있습니다. 도형 더식 메뉴에 도형 윤곽선 선택하시고 윤곽선 없음하시면 되겠고요. 또 시험은 흑백 시험지로 나와요. 그래서 색은 지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어떤 색을 넣어도 상관없지만 연한 톤과 진한 톤은 구분하셔야 돼요. 시험지를 보니 아래쪽에 있는 도형이 좀 연한 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에 보시면 도형 서식 메뉴 채우기 보이시죠? 채우기에서 같은 색깔 톤, 여기에서 아래쪽에 연한 색을 넣으셔도 되고요. 다른 색깔 톤을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되셨으면 ESC 눌러 선택을 해제하시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도형을 그려 넣어 보도록 하죠. 다시 한번 문제를 볼까요?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도형을 먼저 넣은 거고요. 위에 있는 육각형 도형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 메뉴 눌러 도형 눌러서 기본 도형에 보면 첫째 줄에 육각형 보이시나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 도형은 용지의 끝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요 제목 박스가 있는 이 라인부터 시작하네요. 상단은 용지의 끝, 그리고 왼쪽은 글상자가 있는 위치 드래그하여 글상자를 그려 넣습니다. 도형을 넣었고 윤곽선 메뉴 버튼 눌러서 윤곽선을 없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었죠? 예. 그러면 이때 이 글상자가 밑에 있어요. 그래서 글상자가 밑에 있는데 이 글상자를 위쪽으로 올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글상자에다 포인터 두고 십자일 때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글상자가 선택되죠? 오른쪽 마우스를 넣어서 맨 앞으로 가져오게 하면 맨 앞으로 가져와요. 되셨을까요? 마우스로 움직여도 되겠지만 키보드에 있는 위쪽 화살표, 아래쪽 화살표가 있는데 위쪽 화살표를 눌러서 위쪽 글상자가 위쪽 끝라인에 맞닿도록 하시면 딱 맞게 됩니다. 이렇게 설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건대로 지정하시는데 문제에서 제목 글꼴은 궁서 40 흰색이라고 했고 가운데 정렬로 하라고 했어요. 홈 메뉴 탭에 가서 글꼴 버튼 눌러 궁서라고 쓰시면 궁서 목록이 아래쪽에 나오죠. 그리고 궁서를 선택하시고요. 40 크기를 40 입력하시고 엔터 누르면 40이 되고요.
글자색은 흰색으로 주라고 했죠? 여기 글자색 있죠? 눌러서 흰색. 위치 맞춤은 가운데 맞춤하라고 했습니다. 가운데 맞춤 눌러주시면 돼요. 제목을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깔끔하게 설정되었죠? 그 다음에 하단 부분을 보게 되면 로고가 왼쪽에서 이만큼 아래쪽으로 이만큼 로고가 들어가고요. 로고는 아까 로고가 3번으로 되어 있었죠. 로고 3번 배경은 투명색으로 설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페이지 번호는 오른쪽으로 페이지 번호만 들어가는 형태로 되어 있네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고를 삽입하기 위해 삽입 메뉴에서 이미지 그룹의 그림을 눌러주시고 이 디바이스 눌러줍니다. 그리고 그림은 어디 있느냐면 현재 이제 문서 폴더가 열려 있는데 문서 폴더 아래 ITQ 폴더 안에 있어요. ITQ 열고 픽처 폴더 열고 거기서 로고 3 선택하시고 삽입 누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보라색 부분은 투명 처리하라고 되어 있었죠. 그래서 그림 서식 메뉴에 조정 그룹에 3개 가시면 밑에서 두 번째 투명색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눌러서 여기 보시면 마우스 포인터의 끝을 연두색, 그러니까 보라색에다가 포인터 맞추고 클릭하시면 얘가 투명 처리가 됩니다. 투명 처리가 되었을 때 그러면 얘를 크기를 조정하셔서 점의 조절점의 포인터 놓고 드래그로 크기를 조정하시고 그 안에 포인터 두고 드래그해서 갖다 배치하시는데 아까 미리 문제에서 보셨듯이 왼쪽에서 떨어뜨리는 공간 크기 왼쪽에서 이만큼 아래쪽에서 이만큼 그리고 이 글 상자 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지금 페이지 번호 박스가 있거든요. 이 페이지 번호 박스에 페이지 번호는 오른쪽으로 들어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표시가 오른쪽에 삽입된 형태로 들어가 있으면 돼요. 문제에 따라서는 페이지 번호 박스가 앞쪽으로 오고 로고가 뒤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이때는 순서를 바꿔주셔도 돼요. 페이지 번호 박스를 앞쪽에 이 로고 그림을 뒤쪽으로 옮겨주셔도 되는 거죠. 여기까지 설정 다 하셨으면 이제 그러면 설정이 끝났기 때문에 마스터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슬라이드 마스터가 선택되어 있을 때 마스터 보기 닫기라는 버튼이 있어요. 마스터 보기 닫기를 눌러주시고 나오면 어때요? 똑같은 레이아웃이 있는 2번부터 6번까지 똑같이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이렇게. 만약에 수정할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보기 메뉴에서 마스터 보기에 슬라이드 마스터 누르고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주의하실 거는요. 이때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이 글박스 있죠? 이거 지우면 안 되고요. 특히 이 안에 있는 글자를 지우고 다시 쓰는 건 안 됩니다. 다시 쓰시게 되면 그거는 여러분이 직접 입력한 글자는 밑그림처럼 바뀌지 않는 형태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거 지우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다시 마스터 보기 닫기를 눌러서 나옵니다. 그런데 아까 결과를 보셨을 때 어떻게 돼 있었나요? 이 아래쪽에 페이지 번호가 들어가 있던 거 확인되시죠? 근데 마스터 보기에서는 페이지 번호 입력란이 보였는데 슬라이드에서는 페이지 번호가 보이지 않네요. 그쵸? 페이지 번호는 삽입 메뉴에서 여기 보시게 되면 삽입 메뉴의 텍스트 그룹에 지금 보시면 슬라이드 번호 삽입 버튼 보이시나요? 화면 크기에 따라서 이게 크게 보일 수도 있고 작게 보일 수도 있는데 슬라이드 번호 삽입 버튼 눌러서 삽입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머리글 바닥글 삽입창이 나타나는데 이때 여기에 슬라이드 번호를 삽입하라 라고 체크하시고요.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거 체크했을 때 이게 이렇게 레이아웃에서 이게 페이지 번호가 삽입되는 박스가 있던 이 위치에 삽입된다는 뜻이에요. 그림으로 진하게 보이죠. 그리고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하지 않음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모두 적용 누르시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삽입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그럼 1번 눌러볼게요. 1번 슬라이드에는 페이지 번호가 들어가지 않고요. 2번부터 마스터가 적용된 2번부터 6번까지는 페이지 번호가 들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완성하셨을까요? 그러면 전체 구성을 완성하셨어요. 그럼 파일로 저장해 보도록 하죠. 파일 메뉴 눌러 저장으로 들어가셔도 되고 상단에 이 저장 단추 눌러도 되는데 되도록이면 단추키를 활용하셔서 빠르게 저장합니다. 예, 컨트롤 키 누르고 있으면서 S 누릅니다. 그러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창이 뜨죠. 위치가 문서로 되어 있다면 ITK 폴더 열고 이름을 주어 저장합니다. 파일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이름이라고 했는데 수험번호가 없으므로 가상으로 1, 2, 3, 4, 5, 6, 7, 8 주시고 빼기 본인 이름 넣어주시면 돼요. 홍길동이라고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장 버튼 눌러 저장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체 구성 파일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표지 디자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